봄의 끝자락, 바람이 아직 서늘하게 남아있던 5월 초였습니다. 도시에서 차로 2시간 남짓 떨어진 작은 바닷가 마을에는 은퇴한 한 남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도윤, 72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굵직한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부와 명예를 모두 가졌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된 지금은 큰 저택 안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잤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2 아들은 외국으로 이민을 갔었습니다. 돈은 남아 있었지만 그 돈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데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날도 도윤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유리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리모컨은 수십 번을 돌려도 마음에 드는 채널이 없었습니다. 소리는 있었지만 그의 세상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한도윤님, 안녕하세요. 가사도우미로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이정화입니다. 마스크를 벗은 여자는 55세의 여자였습니다. 아주 고운 미적인 이미지가 넘치는 단정한 인상에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작은 인사와 함께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그 단순한 물음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식사를 물어본 적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너무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화는 매일 아침 9시에 도윤의 집을 찾았습니다. 집안 청소를 하고 간단히 반찬을 만들고 정원을 정리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엔 그녀가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리듬에 누군가가 끼어드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녀가 남긴 된장국 냄새와 깨끗해진 거실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달걀찜이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맛인데 무심코 내뱉은 말에 정화가 웃었습니다. 그럼 입맛이 까다로우시겠네요. 저도 어머니한테 배운 것입니다. 도윤은 오랜만에 밥 한 숟갈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 닫혀있던 기억이 열리듯 어릴 적 시골집의 냄새가 스쳤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정화를 마당에서 보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장화를 신고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르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정화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내렸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에 도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비 오는 날은 유난히 조용하군요. 그때 부엌에서 들려온 목소리. 비 오는 날엔 따뜻한 차 한 잔이 최고입니다. 정화가 녹차를 내왔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너머로 2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이 작게 내려앉았어요. 정화의 눈빛에는 어떤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오래 잊혀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찻잔을 들고 이런 날 누가 옆에 있으니 덜 쓸쓸하군요. 그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대화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도윤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근 냄새 가득한 공사 현장, 비 오는 날에도 무너진 도로를 고치러 나갔던 기억, 그리고 회사를 키우느라 가족을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그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칭찬도 동정도 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삶을 이해한다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존재가 이렇게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그는 조금 이른 시간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화가 도착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작은 꽃병을 올려두었습니다. 며칠 전 정화가 꽃이 있으면 집이 살아나줘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화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거 직접 꽂으셨어요? 응. 그냥 있길래요. 그는 무심한 척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작은 파동이 일었습니다. 제가 식탁을 청소하다 꽃병을 건드리면서 넘어지려는 순간 서로 붙잡으려다 도훈 씨의 두툼한 것이 저의 그곳에 닿고 말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뒤 정화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 씨,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동네 음악회 같이 가실래요? 음악회? 마을에서 열어요. 노인복지센터 주관으로요.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양복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와이셔츠를 다림질하며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음악회 날 도윤은 어색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가 옆에서 박수를 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낯선 노래가 흘러나왔고 도윤은 문득 그 노랫말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마음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아직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음악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도윤의 전신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 아무도 그의 팔에 손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즐거우셨어요? 그녀가 물었을 때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화의 손이 자신의 팔에 닿아 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좀 움직였어요. 정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성공이네요. 음악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준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그날 이후 도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직접 마당을 돌며 화분에 물을 주었고 점심에는 정화가 만든 김치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녀가 부르면 천천히 대답을 했고 그녀가 웃으면 자신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되었어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늙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외로움이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고요함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정화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서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혹시 내일도 일찍 오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아침을 함께 먹으면 어떨까 해서요. 정화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표정에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화는 도윤 씨에게 오늘 제가 함께 있어 드릴게요. 라고 말을 건넸다. 그렇게 둘이는 그 날 밤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70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그 무언가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러게 서로가 침대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식탁 위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갓 부친 계란말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릇을 들며 말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아침을 먹는 게 참 오랜만입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맛있어도 목으로 잘 안 넘어가죠. 그들은 잠시 눈을 마주쳤고 그 순간 말보다 더 깊은 온기가 오갔습니다.
한참을 밥을 먹던 도윤이 갑자기 정화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새겨진 아주 고운 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밀었고 정화의 손가락 위에 자신의 손가락을 포개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약한 접촉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순간을 숨을 참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어도 되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정화는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손을 뒤집어 도윤의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손바닥이 만나는 순간 오래 경직되어 있던 도윤의 가슴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정화 씨, 혹시 이 동네 오래 사실 생각이 있으세요? 네, 여기 공기 좋고 사람들도 정이 많아서요. 그럼 앞으로는 제 곁에서 좀 더 오래 있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화는 놀란 듯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셨으면 해서요. 정화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다른 손으로 도윤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길이 그의 뺨을 지날 때 도윤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도윤 씨, 그 마음이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처럼 천천히 곁에 머무는 게 좋아요. 조용히 자연스럽게요. 그 대답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진심이 담긴 대답이었어요. 시간은 흘러 여름이 되었고 도윤의 집에는 더 이상 적막이 들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는 반찬 굽는 냄새가, 거실에서는 잔잔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 정화가 말했어요. 도윤 씨, 우리 같이 바닷가라도 다녀올래요? 이 근처에 작은 포구가 있는데 노을이 참 예뻐요. 도윤은 잠시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요즘은 어디든 당신이 가자는 곳이면 다 좋습니다. 바닷가로 가는 길, 도윤은 차 안에서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랐지만 도윤의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맞물렸을 때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정화의 어깨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정화도 자연스럽게 도윤의 팔에 기대었습니다. 정화가 말했습니다. 저 바다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살면서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았는데 이젠 그런 것도 다 파도처럼 흘려보내야겠죠. 도윤은 그 말을 조용히 들으며 정화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좋아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를 사는 사람이라서요. 정화는 살짝 고개를 들며 웃었어요. 도윤과의 눈이 가까워졌습니다. 도윤 씨도 그래요. 겉으론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 순간 도윤의 시선이 정화의 입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아냈어요. 대신 정화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부드럽고 진심 어린 인사였습니다. 정화는 숨을 참고 있었고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도 없는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두 사람은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가 도윤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웠고 도윤은 그 느낌을 온몸으로 느끼며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정화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 순간이 오래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평온이 다시 올 줄 몰랐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계절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요. 그 말에 정화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정화의 뺨에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내렸습니다. 그 손길은 아주 조심스럽고 애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인생의 계절은 아직 남았어요. 우리 그 남은 시간 같이 걸어요. 그날 이후 도윤은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정화가 김치전을 부쳤다. 웃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녀의 손을 잡을 때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의 글씨는 서툴고 느렸지만 그 속에는 다시 살아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 역시 달라졌어요. 혼자였던 세월이 길었지만 이제는 아침마다 도윤의 안부를 챙기는 것이 자신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올 무렵 도윤은 정화를 위해 작은 서랍장을 선물했어요. 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삶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손을 잡을 때,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 나는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시간은 당신과 함께 흐르고 싶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편지를 읽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후로 두 사람은 함께 지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분명한 우리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새벽 정화를 위해 커피를 내렸고 정화는 그의 옆에서 잔잔히 노래를 불렀어요. 창문을 열면 바닷바람이 들어왔고 그 바람 속에는 두 사람의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때로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정화의 머리는 도윤의 가슴 위에 있고 도윤의 손은 정화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 순간은 완전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사랑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하지만 도윤과 정화는 그 말을 부드럽게 뒤집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다만 진심이 필요할 뿐이죠. 그날 저녁 노을이 지는 창가에서 도윤이 정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화 씨, 내 인생의 마지막 불빛이 당신이었어요. 정화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불빛을 지켜주는 사람일게요. 그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바다 위에 빛이 반짝였어요.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깊게 오래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로 해가 지는 것을 봤습니다. 말로는 모든 것을 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손이 만나는 그곳에서 오래 버려진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요. 도윤이 간신히 내뱉은 말에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